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러시아다 에따라시아입니다. 여러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열대과일도 아닌데 오이, 토마토를 비롯한 채소들 원산지 대부분이 외국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현상은 겨울이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로 중국과의 국경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면서 중국산 채소가 들어오지 못하자 연해주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날씨가 추워서 그러는 걸까요? 온실 재배는 못하는 걸까요? 최근 연해주에 최신식 대규모 온실이 가동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온 것을 보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연해주에서 중국 채소를 수입해 먹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제 막 생산을 시작한 연해주 최신식 유리 온실에 다녀온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 사진은 2020년 11월에 블라디보스톡 슈퍼마켓에 세워진 안내 문구입니다. 중국과 국경 상황으로 채소와 과일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바나나 같은 열대 과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평소 먹는 사과 같은 과일, 그리고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토마토, 오이 같은 채소인데요. 이번에 코로나로 중국과의 국경이 막히자 연해주 지역은 신선 채소의 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 할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연해주의 채소 자급률은 40%도 안 됩니다. 러시아 전체의 채소 자급률이 평균 80%가 넘는데요. 이에 비하면 정말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바로 온실. 러시아 다른 지역에서는 온실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반해 연해주에서는 온실 사업이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해주에 온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라제프카 온실 등 3개가 있었는데요. 모두 파산 신청을 했다가 정부가 다시 보조금을 줘서 살리고 이렇게 경영난에 허덕였고 지금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연해주 온실만 유독 이렇게 경영난에 허덕였던 걸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가격이었습니다. 연해주 온실에서 재배한 오이와 토마토는 너무 비쌌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트럭으로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오는 채소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온실 재배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는 기후, 물류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난방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생산된 채소의 가격에 난방 비용은 결정적인데요. 러시아 다른 지역 대부분의 온실들은 저렴한 가스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 연해주 온실들은 전기로 난방을 했습니다. 전기로 대규모 온실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난방비가 상당했습니다. 생산 원가의 80% 이상이 난방비였다고 하니 여기서 나오는 채소는 아무리 마진을 조금 붙인다 해도 중국산 채소와는 가격에서 게임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주민들은 중국 채소가 그리 달갑지 않으면서도 할 수 없이 슈퍼마켓에서 중국산을 카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유통체인들은 소비자들이 사지 않는 제품은 점점 받아주지 않았고요. 그런데 연해주 온실들은 왜 저렴한 가스를 놔두고 전기로 난방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온실까지 가스파이프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해주의 가스화 수준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저렴한 가스를 난방과 발전에 사용하는 가스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연해주는 사할린의 가스를 사할린,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톡으로 연결해 가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해주는 가스 매장지에서 거리가 멀고 가스화를 위한 예산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가스화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실 난방에 최적인 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연해주에서 온실을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산 채소가 블라디보스톡 슈퍼마켓을 점령하다시피 했고 주민들은 믿음이 가진 않지만 별 수 없이 중국산을 먹었던 것입니다. 올해 4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슈퍼마켓에 갔더니 연해주 온실 오이라고 따로 매대를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출시 기념 할인을 해서 중국 오이보다 조금 싸게 팔고 있었는데요. 아, 드디어 소문만 돌던 온실이 완공되었구나 했습니다. 소문의 온실은 NK 로토스. 연해주 우슬리스크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미하일롭스키 선도개발구역에 건설되고 있다는 온실이 올해 초 완공되어 오이와 토마토 등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온실은 2018년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연해주 정부와 러시아 연방농업은행 그리고 NK 로토스가 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특히나 NK 로토스의 창업자가 니키타 꼬제마코라는 젊은 사업가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가 당시 사할린 주지사였던 올렉 꼬제마코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대규모 온실은 MOU를 체결하고 불과 2년 만에 완공된 것인데요. 극동 러시아에서는 꽤나 주목받는 사업이라 안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광활한 연해주 평야에 솟아있는 유리 온실은 멀리서도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이 온실의 면적은 11.6헥타르. 평수로 하면 대략 35,000평 정도로 극동 지역에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오이와 샐러드를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걸어도 끝이 없었습니다. 오이는 이렇게 레일을 설치하고 그 레일 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동 장치를 타고 수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온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학 박사가 우리 일행을 직접 안내해 주었는데요. 중간중간 잘 익은 오이를 직접 따서 먹어보라고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샐러드도 3가지 종류를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계로 작은 종지에 흙을 붓고 씨를 심어 이동시키고, 그리고 비타민이 들어있는 물을 주어 작은 화분을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여기 이곳으로 옮겨져 생육기간에 맞추어 이동장치에서 자동으로 이동하면서 끝까지 이동을 마치면 수확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스마트 온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이 시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몰랐지만 같이 갔던 농업 전문가 분께서는 굉장히 선진화된 시스템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온실을 다 둘러보고 온실 소유주인 니키타 코제마코를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온실에서는 연간 8,000톤의 오이와 토마토, 샐러드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해주 소비량의 약 30%라고 하니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30억 루블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니키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단계로 17헥타르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유리 온실 사업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인 올레 코제마코가 성공한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온실 추진 MOU를 맺고 얼마 후 올레 코제마코가 2018년 12월 연해주 주지사로 당선되었으니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아들이 하는 사업을 좀 더 밀어주었을 것입니다. 이 온실에는 가스가 연결되어 저렴한 난방비로 성공적으로 가동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정치인 아버지의 힘이 컸을 것입니다. 실제로 만나본 니키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렇다고 실력도 없이 아버지의 배경만 믿고 거만을 떠는 그런 부류는 아니었습니다. 니키타는 유리 온실 스마트 장비를 검토하기 위해 유럽의 유명하다는 스마트 온실을 모두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장비를 과감하게 도입했습니다. 방문했던 우리 일행들은 한국 스마트 장비를 검토하지 않은 것에 아쉬워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건설하는 부분에는 꼭 한국 스마트 장비도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래서 한대 저래서 한대라고 하면서 진척이 없던 연해주 온실 사업을 이 젊고 야심찬 사업가가 나타나 확 바꿔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극동 지역에 이런 젊고 패기 넘치는 사업가들이 많아지면 한국 기업들이 극동 러시아와 협력할 기회도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럼 진짜 러시아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따라시아였습니다.